안녕하세요. 저는 24년째 양돈 전문 필드 수의사로 돼지와 함께 즐겁게 일하고 있는 피그케어 동물병원 윤용대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브제레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유모던의 배란 동기화 제제의 필드 테스트 결과를 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필드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교배가 양돈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돈장에서 교배가 잘 되어야 목표로 하는 수태율과 분만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수와 이유두수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이후 육성률을 달성하고 결국 최종적인 목표인 추라도스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배가 잘 안되면 최종 목표인 추라도스 달성으로 가는 시작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돈협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 한돈판수 사육농가의 생산성 분석 결과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전체 평균 농가의 PSY, 즉 연간 모돈당 이유두수의 평균이 21.5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평균이 21.5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농장들이 저는 교배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라두스, MSY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교배가 잘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후보돈의 순치 및 영양관리 실패로 인해서 불량 모돈을 도태하고 우수한 후보돈을 동군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연산성이 떨어지고 산차주 구조가 망가지고 결국 교배의 성공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모돈 70%, 후보돈 20%, 재발돈 5%, 재고돈 5%의 성공 법칙에서 이탈이 되기 때문에 교배가 잘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임신돈의 체형 관리가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또한 포유모돈의 사료 섭취 관리에 실패하기 때문에 교배가 실패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웅돈을 이용한 발정 확인 관리에 실패하기 때문에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가 되는 모돈들을 도태시키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또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정액인데요. 우리가 활력 없는 정액을 사용하게 되면 교배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이 5가지 원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포유중 모돈의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유중 모돈의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면 이후 재기 발정 기간이 짧아지고 재기율이 높아져서, 이걸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월요일, 화요일에 발정이 강하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발정이 강하게 집중된다는 것은 교배가 쉽게 이루어지면서도 수태율과 산자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유모돈의 배란을 동기화시키는 제제인 오브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도 저는 포유중 모돈의 사료와 물을 많이 섭취시키는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양돈장 생산성과 수익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인 교배가 잘 되려면 강한 발정을 보이는 모돈에 활력 있는 정액을 주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배란을 많이 하는 모돈을 우선 만들고, 두 번째로 배란 전 0에서 24시간 사이에 정액을 3번에서 4번 주입하는 게 아니라 딱 1번에서 2번 정액을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포인트로 보면 정액을 우리가 너무 3에서 4회 너무 많이 주입하다 보면 자궁 내막염 같은 것들도 또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정액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정액을 주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서 최적의 정액 주입 시기를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배란되기 전 0에서 24시간 사이에 정액을 한 번에서 두 번 주입하면 수태율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란 이후에 정액이 주입이 되면 수태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강한 발정을 만들고 배란 전 0에서 24시간 사이에 정액을 한 번에서 두 번 주입하는 것입니다. 마침 베토키놀 코리아에서 오브젤이라는 배란을 동기화시키는 호르몬제가 출시된다고 해서 필드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브젤은 주성분이 트랩토렐린이라는 성분인데요. 합성 GnRH 성분으로 LH, 즉 항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해서 배란을 유도하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젤을 이유모돈에 투여하면 40에서 48시간 후에 배란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브젤 필드 테스트는 모돈 150도에 2주간 관리를 하는 농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주차 및 6주차의 교배에 대해서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4주차, 6주차 동일하게 모두 이후 4일째 월요일 오전에 오브젤을 2.2mm 투여하였습니다. 2mm 이상만 투여하면 되는데 혹시 투여하는 과정에서 2mm 이하로 투여될 것에 대비해서 2.2mm로 그 주사기를 맞춘 다음에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브젤 질내 투입 절차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먼저 웅돈을 이용해서 발정을 확인한 후 오브젤을 투여할 모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브젤을 질내 투여하는데 외연부를 닫고 내부 및 외부 카테터를 끼우고 오브젤 주입기를 끝까지 삽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브젤 주입기는 자궁 경관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런 후에 오브젤을 2mm 이상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해서 우리 일반 관리자들, 교배사 직원분들께서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4주차 오브젤 투여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발정 증상을 보이는 이유모돈 7두에 대해서 오브젤을 먼저 투여하였습니다. 이 7두 모두 월요일 오전에 발정 증상을 보였고요. 실험 7두를 오브젤을 투여했는데 7두 모두 수태에 성공해서 오브젤 투여 동군의 수태율은 100%입니다. 그리고 이 4주차 전체로 보시면 18두를 교배했습니다. 그 중에서 17두가 수태에 성공해서 전체 수태율은 9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두 중에서 5두는 2회 인공수정으로 종료가 되었고 그 중에서 2두는 3회까지 인공수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6주차 오브젤 투여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주차는 총 6두를 오브젤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중 5두가 수태에 성공을 했고요. 1두가 실패했습니다. 수태율은 83.3%가 되겠고 6주차 전체적으로 보시면 17두 교배에 11두 수태율이 64.7%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농장의 2020년 평균이 84.2%인데 이거보다도 수태율이 6주차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 원인은 단순하게 이 6주차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래 2주차에 교배했던 모던 3두가 6주차에 재발이 나왔고 그 모던들이 분만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 나머지 1두도 문제 모던이 교배가 돼서 많이 수태율이 떨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브젤 투여 총 6두 중에서 6두 중에서 4두는 2의 인공수정을 실시를 했고요. 2두는 1의 인공수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6주차의 오브젤 투여 실험이 4주차와 틀린 점은 4주차 실험에서는 정액을 주입을 할 때 1차 정액 주입과 2차 정액 주입 사이의 간격을 12시간으로 주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주차에서는 오브젤 투여 실험에서는 1차와 2차 정액 주입 간격을 24시간 간격으로 정액 주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브젤 필드 테스트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오브젤이라는 그 이유모던의 배란을 동기화시키는 제제는 목요일 오전에 이유하는 경우 월요일 오전에 발정 증상을 보이는 2산 이상의 이유모던에 2mm 이상을 투입하는 것이 좋다라는 중간 결론을 얻었고요. 또 월요일 오전 오브젤 주입 후에 얼마나 몇 번을 정액 주입하는 것이 좋냐, 어떤 간격으로 정액을 주입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중간 결론은 월요일 오전에 오브젤 주입 후 화요일 오전에 1차 정액을 주입을 하고 오후에 2의 정액 주입하는 것이 수태율과 산자수에 모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즉 발정 증상 후 24시간에 1차 주입, 36시간에 2차 주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오브젤을 여러 농장에서 계속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오브젤 사용을 통해 가지고 수태율과 산자수를 계속 점검을 할 것이고요. 정액 주입 횟수가 감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왜 오브젤을 사용했을 때 1에서 2의 정액 주입을 하는가, 그 이론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던에 대해서 딱 한 번만 정액을 주입해야 한다고 한다면 최적의 정액 주입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월요일 오전에 발정 증상을 보이는 모던과 월요일 오후에 발정 증상을 보이는 모던이 있을 때 최적의 한 번만 정액을 주입한다고 한다면 그 정액 주입의 적기는 24시간에서 36시간 사이가 되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실험을 통해서도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이후 4일째와 5일째, 즉 월요일과 화요일 발정 증상을 보이는 모던들의 최적의 정액 주입 시기는 1차 24, 2차 36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아주 많이 본 그림인데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배를 잘하는, 그리고 교배에 입문하는 우리 많은 관리자들이 머릿속에 이걸 외우고 계실 텐데요. 잘 보시면 월요일날 발정 증상을 보이는 모던들은 발정 지속 시간이 72시간으로 아주 깁니다. 그래서 배란은 48시간에 이루어지고, 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정액 주입 시간은 24시간에서 36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 이론적인 근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월요일날 발정을 보이는 모던들은 수태율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산자수를 높이기 위해서 1차 발정 증상을 보인 후 1차를 24시간, 2차를 36시간에 주입하는 것이 제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40시간은 화요일날
발정 지속 시간이 60시간일 때 화요일 날 배란이 이루어지므로 1차 주입을 승가 발정 증상을 보이고 24시간 정도에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후보돈의 경우는 발정 지속 시간이 48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배란이 32시간에 일어나고요. 그래서 승가 허용 후에 바로 주입을 하거나 12시간 있다가 주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제를 이런 후보돈이나 일산모돈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젤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하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브젤은 목요일 오전에 이유하는 경우 월요일 오전에 발정 증상을 보이는 이유 모던에 오브젤을 주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또 월요일날 오후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브젤 투여가 권장되는 모던은 2산 이상의 모던, 포유기간이 19일 이상으로 충분히 포유가 돼서 자궁이 완전히 회복된 모던, 또 영양센터가 양호해서 발정이 일찍 오고 강하게 오면서 배란이 많은 모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후보돈이나 일산 모던에는 오브젤 사용을 권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 3일째의 발정 증상 돈도 오브젤 사용을 권장하지가 않습니다. 오브젤은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양돈 전문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브젤 사용을 통해서 배란 전 0에서 24시간 사이에 한 번에서 두 번 정액 주입을 통해서 높은 수태율과 산자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